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니루.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배틀그라운드 여러가지 설정법들을 알려드렸죠. 근데 댓글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턴님,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 댓글에 남깁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 인코딩 프로그램과 인코딩 설정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방송 녹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녹화뿐만 아니라 게임 영상 편집, 배틀그라운드, 롤,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영상 편집 기법들에 대해서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영상을 만들려면은 영상 녹화된 게 있어야겠죠. 프로그램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BS, 그 다음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먼저 OBS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OBS 실행해 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먼저 비디오 탭에서 저는 이제 이미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할 수 없게 막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걸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캔버스 해상도를 1920, 1080 FHD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나는 좀 작게 하고 싶다 영상을, 그러면 720p로 하셔도 돼요. 그냥 HD. 그 다음에 FPS 값은 당연히 배틀그라운드나 뭐 게임 같은 거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무조건 60프레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출력 탭에 가셔서 녹화에 들어갑니다. 녹화에 들어가서 형식 표준, 그 다음 녹화 형식은 저희는 유튜브에 할 거기 때문에 MP4가 제일 무난합니다. MP4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코더는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NVENC H.264 인코더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출력 배율 재조정은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비디오 탭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밑에가 중요한데요. 이제 데이터를 재현은 이제 CBR로 해주시고, 비트레이트는 1920, 1080 기준 저는 16,0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비트레이트가 올라갈수록 화질은 좋아지지만 그에 비례해서 영상의 용량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좀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프레임 간격은 2로 해주시고, 사전 설정은 낮은 지연 시간, 우수한 품질 요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프로파일은 메인으로 돼 있을 텐데 하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B- 화면은 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게임 캡처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거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녹화해 볼 거기 때문에 배그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 배틀그라운드를 먼저 실행해 놓은 상태라면 이 윈도우 창에서 플레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잡히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소스 목록에 배그가 추가가 되고, 여러분들 이제 녹화 중단이 아니라 녹화 시작이겠죠. 여러분들은 녹화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 녹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화가 다 끝났다면 녹화 중단을 눌러주시면 녹화 영상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로 녹화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지포스 드라이버를 깔면은 이게 기본으로 깔립니다. 실행을 시켜주세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실험적인 기능 허용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Alt 플러스 Z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녹화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설정에 가셔서요,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고, 해상도는 1080이면 충분하겠죠. 프레임은 당연히 60프레임 해주시고, 이 비트율 아까 제가 OBS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제 올라갈수록 화질도 좋아지지만 용량은 커집니다. 대신에 낮아지면은 화질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용량은 적어지겠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30 정도면은 괜찮더라고요. 30 정도가 딱 좋아서 30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Alt 9를 눌러주시면 이런 녹화가 시작됐다, 이런 탭이 뜨면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녹화가 끝났다면 마찬가지로 Alt 9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런 창이 뜨죠. 녹화가 저장되었습니다. 이 탭을 확인하시고 게임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아까 녹화해서 설정했던 그 폴더로 가시면은 저장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OBS의 장점은 방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도 녹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조금 리소스를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좀 사양이 안 좋으면은 OBS로 녹화하는 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다 깔려 있을 거고, 또 이거는 거의 사양을 안 타요. 여러분들 고사양 아니면 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로 녹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녹화로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익스피리언스로 하시고, 생방송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OBS로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녹화가 다 끝나셨다면 바탕화면에 오늘의 작업할 파일을 새 폴더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넣어 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 주시고, 우선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 둘게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파일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1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기본이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제 조금씩 바꿔놨을 수도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시퀀스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영상도 넣고 자막도 넣고 또 배경음악도 깔고 이미지도 삽입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는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녹화해둔 영상 파일을 불러오면 알아서 시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의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녹화했던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190210이라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것들은 바로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이라는 것은 영상 길이가 대부분 녹화를 하면 막 2시간, 3시간, 뭐 길게는 10시간 이렇게 길게 나오죠. 원하는 부분만 딱딱 잘라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컷 편집입니다. 제가 1분부터 2분까지의 영상을 잘라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인디케이터를 1분 근처로 가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약간 1분이 더 넘죠.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정확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방향키로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정확히 1분이 됐죠. 여기서 이 면도날 같이 생긴 레이저 툴,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이 타임 지시자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잘라집니다. 딱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1분에 맞춰서 파일이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다시 2분으로 간 다음에 마찬가지로 좌측키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히 1분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Shift 누르고 레이저 툴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렸죠. 뒤에 앞뒤가 잘렸습니다. 앞에는 딜리트 키로 날려주고 뒤에도 딜리트 키로 날려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됐죠. 이 빈 공간은 앞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리플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컷 편집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컷 편집이지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똑같이 1분부터 2분까지의 길이의 영상을 한번 잘라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분으로 맞춰준 다음에 아까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앞부분을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키보드의 Q키와 W키를 이용하는 건데요. Q키는 앞부분을 날려주고 W키는 뒷부분을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키입니다. 자, 보세요. 1분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Q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앞부분이 날아가고 빈 공간이 없이 맨 앞으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툴로 자른 다음에 리플 딜리트로 이렇게 당겨준 역할을 한 번에 Q키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이제 뒷부분을 날려주고 싶은 포인트에 가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W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뒷부분은 날아가게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작업 결과물이 나왔는데 정말 훨씬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Q키, W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은 굉장히 편하다. 계속 쓰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아끼기 위해서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영상에서 자막 넣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막을 넣을 때는 오디오 파장을 보면서 넣는 게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오디오 파장이 되게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르시면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늘어나면서 오디오 파장이 길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디오 원 부분을 밑으로 당겨서 좀 더 파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자막을 넣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저는 이쪽부터 여기까지의 이 부분의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플레이 버튼이나 혹은 이 스페이스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타입 2를 눌러줍니다. 타입 2를 누르시고 영상에다가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라 했죠? 오늘 치킨 못 드심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대강 이렇게 놔주고요. 이제 이 폰트는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픽 탭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래픽 탭에 들어가시면 우측 보시면 에디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폰트를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해놔야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Align and Transform 탭에서 가운데로 정렬하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폰트 디자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글씨체 또 다운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학교 뭐 PPT 만들 때처럼 아무 폰트나 그냥 갖다 쓰시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이 폰트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폰트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 타이틀 요 폰트가 요새 괜찮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디자인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볼드로 해주고요. 크기도 너무 크죠? 80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흰색으로 기본으로 해두고 저는 외곽선을 한번 까만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걸 한 15포인트 이런 식으로 자 외곽선 들어간 거 보이시죠? 15포인트 너무 진하다. 12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도 조금 줄여줄게요. 마이너스 50 정도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으면 자 오늘 치킨 뭐 다시 재생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을 했죠? 이거를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뜨면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치킨 뭐 드셈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자막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 탭으로 돌아와서 원래 화면대로 돌아오신 다음에 근데 아마 이 편집 탭이 여러분들은 그냥 에디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에디팅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탑소음기 탑소음기 맞 탑소음기 탑소음기 여기 탑소음기에 한번 다시 또 자막을 넣어볼게요. 디자인했던 폰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 아까 그 폰트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타입 2를 누르신 다음에 탑소음기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탑소음기 이렇게 치킨 뭐 드셈 탑소음기 이런 식으로 자막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막 디자인을 할 때 매번 자막 디자인을 해야 된다면은 정말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막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만들어 놓은 자막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자막 1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장이 됐죠? 이 그래픽 탭에 다시 눌러주시면 이 브라우즈로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막 1. 제가 아까 만들어둔 자막 1 요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시 끌어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폰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거를 몇 개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배경음악 넣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영상에서 바로 배경음악을 넣는 겁니다. 배경음악 한번 넣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음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시면 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영상에 부금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치킨 뭐 드셈 탑소음기 탑소음기 맞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레이저 툴로 한번 잘라줄게요.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부금을 불러 오셨으면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오디오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오디오 2가 되겠죠? 한번 들어보죠. 오늘 치킨 뭐 드셈? 탑송기. 아, 탑송기. 맞다. 어쩐지.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배경음악이 좀 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부분만 이렇게 오디오를 잘라주시고요. 마찬가지 오디오 파장을 좀 보신 다음에 이렇게 오디오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오디오 게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디오 게인에서 마이너스 15 하면은 15dB만큼 오디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음량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장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오늘 치킨 뭐 드셈? 탑송기. 아, 탑송기. 맞다. 이런 식으로 말소리가 배경음악에 묻히지 않게 이렇게 오디오 게인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경음악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배경음악을 영상에서 한 2개, 3개, 뭐 5개 이렇게 씁니다. 당연한 거지만 음악마다 음량의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볼륨 값을 지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배경음악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뒤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른 배경음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장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다르죠. 딱 보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오디오 게인에 가셔서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조금 이게 더 높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더 마이너스 2를 더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오디오 그래프를 보면서 배경음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배경음악이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봐주시면서 각각의 배경음악의 볼륨 값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좀 듣기 쉽게 볼륨 값을 좀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쩐지 내가 맞다. 이렇게 배경음악이 여러 개일 때 갑자기 끊겼다가 새로운 음악이 재생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어쩐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넘어가면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부금을 부드럽게 끊어주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이란 걸 사용해야 됩니다. 키프레임이란 뭐냐면 음향이나 영상의 한 지점을 포인트로 딱 찍어 놓고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동그라미 버튼은 다이아 육각형? 요거를 누르시면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여기 점이 찍힌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끝쯤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끝에 딱딱 이렇게 붙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자석 효과로 딱딱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다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키프레임이 2개가 생겼죠? 이쪽 끝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약간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나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탑송기. 맞다. 어쩐지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어쩐지 음악을 부드럽게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작 부분에서도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앞에 오셔가지고 키프레임을 또 찍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맞다. 어쩐지 조금 더 키프레임을 지정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음악을 끊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금 이제 간격마다 이렇게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은 이제 뭐 배그 같은 경우 킬로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팀원의 아이디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여준다거나 특정 채팅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 툴로 잘라주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 영상, 밑에는 오디오죠. 위에 영상 부분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 값을 한 300 정도로 놔줄게요. 그러면 이 영상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신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이동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영상 부분만 확대를 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나오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이런 식의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배웠으니까 조금 쉬운 거 이미지 삽입하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소스를 불러드린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영상 위에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띄워놓고 싶은 범위는 이렇게 늘려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킨 뭐 드세요? 치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치킨, 이렇게 치킨 이미지를 띄워서 뭐 드세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셔서 각종 약간 효과 같은 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너무 크죠? 스케일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리고 싶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또 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모션 클릭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해서 원본으로 돌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요, 트랜지션이라는 건데요. 한글로 하면 그냥 화면 전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볼게요. 맞다. 이런 식으로 애답송기 맞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쉽죠? 뭔가 연결이 부자연스럽죠? 부드럽지가 않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리미엄 프로에서 내장되어 있는 트랜지션 중에 쓸만한 게 딱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왼쪽에 이펙트 탭에 눌러줍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디오 트랜지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디졸브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딥 투 블랙이랑 필름 디졸브,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 디졸브가 이제 방금 영상에서와 같이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화면이 급박하게 바뀌는 그런 장면에서 필름 디졸브를 넣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가운데다 놔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맞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냥 컷 편집만 해놓은 상태보다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길이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필름 디졸브 넣으신 거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는 좀 짧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짧게 하시면은 이렇게 짧게 되겠죠. 금방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 위치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했던 딥 투 블랙, 이것도 좀 유용해요. 어떤 효과냐면 한번 보세요. 자, 맞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맞다.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이런 효과, 많이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름 디졸브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영상을 다 만들었으면 출력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중간에 인디케이터를 놓지 마시고 맨 끝으로 와줍니다. 쉬프트 활용하시면 맨 끝으로 딱 붙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붙으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셔서 익스포트 미디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영상 길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모 처음 세모와 마지막 세모가 영상에 출력되는 총 범위를 나타내 주는데요. 영상이 지금 26분 28초로 나오죠.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범위가 잘 선택이 됐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딱 봤을 때 뭐라고 써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맷, 첫 번째로 포맷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포맷은 H.264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죠. 뭐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오디오만 출력할 때 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시고 흔하게 쓰는 포맷이 H.264니까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용 밑에 보시면 유튜브 1080p나 720p로 올리시겠죠. 둘 중에 자기가 영상 만든 해상도를 선택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1080p니까 1080p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아웃풋 네임에서 이 영상을 뭘로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최종 렌더링된 파일명을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밑에 내려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치 소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맞는 해상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Render at Maximum Depth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코딩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주시고 VBR 1패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CBR, VBR 2패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2패스는 하지 맙시다. 저희 2패스 하지 마시고 CBR이랑 VBR1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VBR1이 조금 더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 대비 화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투패스는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렌더링 과정을 2번을 거칩니다. 그래서 화질은 좀 더 좋게 뽑힐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어차피 뭐 영화 이런 화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뭘 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원패스로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타겟 비트레이트가 16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용량이 더 커지더라도 화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떤 화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 정도로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20 정도로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이 16인데 20 정도로 올려버리면 화질이 기본보다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 괜찮게 뽑힐 겁니다. 나는 진짜 화질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30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50까지 올린다고 해서 안 좋았던 화질이 좋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찍은 영상에 최대 화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50까지 올린다고 해서 화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용량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겟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 정도로 하시면 무난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Use Maximum Render Quality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요걸 체크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사이즈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상된 파일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인코딩이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컴퓨터가 좋으신 분들이면 금방 되지만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 기다리시면서도 막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가끔가다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는 최대한 얌전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웹서핑 같은 건 하는데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렌더링까지 해서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장장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강의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비디오 클래스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배틀그라운드 영상,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